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시켜서 중국이 핵 미사일 도발 네. 시험이죠. 뭐 네. 시험 발사 도발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본 머리로 넘어다니죠. 머리 넘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타격권에 들어왔다는 게 그전에는 무감각했습니다. 네. 2017년 16년, 17년 18년 소위 말하는 불꽃놀이가 있을 때도. 근데 이제 지금은 유엔 제재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가 그냥 비토권 하니까 지금 막 ICBM 막 따라서 쏘잖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도 한번 붙어야 될 예외가 아닌 실존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혹시 비상 전쟁 상태가 생기면은 실존적인 위협이 상태가 놓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 위협이 덮친 거야 일본을. 덮쳤죠. 이제 복진이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력이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좀 준비를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국력이 쇠퇴하고 있고 또 인구 문제 때문에 늙어가고 또 원래는 네. 또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죠. 근데 일본이 그 자기들끼리 농담 삼아서 네. 우리는 기지국가야. 미국한테 기지만 좀 내주면 돼. 이러고서 낄낄대던 사람들 아니야? 기지국가라는 용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그 일본의 처지를 굉장히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 속내를 그냥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야 우리는 양키의 기지야. 예, 기지국가야. 기지국가야. 그러니까 자기는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 있는 거야. 자기 기지 임대 사업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편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서야겠다는 그런 긴장을 하는 요소도 되지만은 다른 쪽으로서는 그래 기지 내줘. 그리고 한미동맹 있잖아. 그 동맹 너희들끼리 해서 대중이든 대북이든 그냥 이제 최전선에서 네. 제어해 이런 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임승차 사고 방식이 있는 걸 내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백모 선생이 밀리터리 부분을 워낙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무임승차 사고가 현실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본이 국방 체계를 만들면서 이 무기 개발 이런 시스템을 보면은 그게 뚜렷이 나타나대요. 어제도 좀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다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좀 길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 사고 방식 우리는 보면 북한 위협, 중국 위협에서 70년 이제 전쟁 끝나고 살면서 살림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 끈질기게 최적의 무기가 뭐냐. 계속 상황에 대응하면서 최적의 무기가 뭐냐. 우리가 뭐 갖춰야 되냐. 이 고민이 70년을 이어져 왔잖아.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4분의 3세기. 지긋지긋한 4분의 3세기. 그런데 일본은 그 70년 동안에 룰루랄라인 거야 그냥. 이제야 허겁지겁 야 우리 위험해졌어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무기 체계를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절실함이 없어요. 그 진정성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름을 하나 붙였어. 이게 뭐냐면 잘 붙이잖아요. 전략 포커스 결핍 증후군. 영어로도 멋있게 써요. 그러니까 Strategic Focus Deficiency Syndrome. 그래가지고 SFDS. 그럼 무슨 진짜 병 이름 같잖아. 이게 뭐냐면은요. 자, 룰루랄라니까 정계 내부 파벌, 관료 내부 파벌, 그 다음에 기업 간의 그런 힘겨루기, 기업 내부 파벌, 유리 조각같이 리더십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서로 타협해서 그때 좋은 게 좋아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계열을 둘러싸고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인데 어느 하나도 포커스가 없는 거죠. 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무기체계라는 거는 이게 10년, 20년 동안 어떤 하나의 사상을 갖고 밀어야지 체계가 만들어지잖아. 체계도 만들어지고 그 앞뒤가 맞는데
그때 다르니까 이게 전략적 포커스가 결여돼 있는 게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요. 예. 일본이 탄도미사일 개발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아마 미국이 족쇄를 예. 세워놨을 거예요. 그 예, 금기 예. 영역일 거야. 예. 그리고 일본이 뭐 욕심은 내지만 일본이 첨단 전투기 엔진 만든다고 그거 누가 갖다 쓰겠어? 그렇죠. 완성해서 못 팔게 한다고. 네, 예. 그 다음에 일본이 첨단 전투기 뭐 지금 6세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국이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일본은 그 안에서 전자부품이나 좀 할 거라고. 영국이 곁다리 붙은 거죠. 예, 곁다리 붙은 거죠. 첨단 전투기도 빚을 못 봐요. 일본은 전범 국가니까. 자, 그럼 일본은 나 이제 족쇄를 차고 있는 놈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중국 심상치가 않아. 지금은 뭐 좋은 시즌이지만 예, 예. 내가 뭐 좀 준비 좀 해야겠어. 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힘 좋고 돈 많았는데 하나도. 그게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긴 해놨는데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동사니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오늘 딱 2개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족쇄를 피해가지고 일본에 정말 필요한 건데 해야 될 거 뭐냐. 일본이 요새 막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렇죠. 일본이 막 500개, 1000개, 1500개 이렇게 사요. 미국으로부터. 그거 미국이 그런 거 일본 개발한다 그러면 안 말렸다고. 그렇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제가 강 보여드린 건데 저게 자즘이라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예. 저기 수송기가 저렇게 나무 아니 저기 쇠 울타리에다 넣어서 대량으로 떨어뜨리면 제가 저렇게 벌떼처럼 가서 그냥 상대방 아작내는 거거든요. 예, 예. 큰 수송기면 제가 한 60발 놔요. 한 60발은 아니고 3, 40발 놔. 제가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애니까. 그렇죠. 저게 래피드 드래곤이거든. 네, 이름이. 예. 아, 그럼 일본에서 저런 걸 했었어야지. 그러면 제피드 드래곤 아니야. 래피드 드래곤이 아니라 제피드 드래곤. 근데 제피드 드래곤은 없잖아. 없죠. 예. 래피드 드래곤만 있지. 그리고 그게 없어갖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엄청 사들이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예. 토마호크도 그렇고. 다 그런 성격의 물건들이거든요. 장거리 아음속 순항 미사일. 예. 그럼 미국이 안 말렸다고. 그리고 일본 그거 할 때 필요한 폭약 기술 갖고 있어. 제어 기술 갖고 있어. 제일 중요한 거기에는요. 직경 30cm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예. 그 터보 제트 엔진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장거리로 가야 네, 되니까. 네. 그 기술 다 갖고 있거든.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미국한테 토마호크를 1000발을 한꺼번에 발주했나? 500발을 발주했나? 아유, 나 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 건데 GLSDB라고. 이거 지금 우크라 가서 우크라 사람들 좋아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이 찢어져 있어. 너무 좋아서. 이게 멍텅구리 로켓 앞에다가 탁 이제 활강하는 활강 유도폭탄을 다룬 거예요. GLSDB라고 이름을 하는데 저거 일본이 했었어야 될 일이야. 난 저걸 보잉과 사부가 했는지 몰라. 저거 미쓰비시가 했었어야 되고요.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저거요. 거죠? 저거 싸요. 멍텅구리라. 멍텅구리 로켓이라 저거 한 발에 저거 하나가 120kg 정도 되거든요. 폭탄 하나가. 120kg짜리 그냥 멍텅구리 폭탄, 그 다음에 멍텅구리 로켓인데 거기에다가 폭탄에다가 저 활강해서 대충 때려 놓으면 지가 알아서 헤엄쳐서 가. 네. 저거 그래서 저거 하나가 로켓까지 해서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밖에 안 해. 네. 솔직히 까고 말해서 좀 과장해서 네. 일본 옛날 돈 많았고 지금도 돈이 있잖아요. 일본. 10만 발 산다고 쳐봐. 5조야.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중국배 10만 척 작살낸다니. 뭐 섬에 쫙 깔면 그렇죠. 이런 짓을 안 하는 게 이런 짓을 안 해놓은 거 아무것도. 중국하고 대결하실. 저게 그래도 사거리가 한 200km 가니까 그렇죠. 150km, 200km 가거든요. 뒤에 로켓을 뭘 달았냐는데 저건 작은 로켓이에요. 그래서 한 150k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 같으면은 이제 뭐야 그 평양이 불꽃놀이 이전에 핵 미사일 뭐 등등등 해서 미국과 협의하면 충분히 개발해서 실제 대북 제어력을 갖고 있을. 그리고 또 뭐 대북 제어력이라기보다 일단 일단 자기 그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는. 뭐 그것도 그렇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장거리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대북 제재가 되죠. 1000km 이상 가니까. 그러니까 1000km, 2000km 그거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협의해서 일본이 참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 예. 근데 하나도 안 해놓은 하나도 안 거요. 했어. 제스비 제이야 네.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 제이가 재팬 제이로 쓸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씨.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뭐 많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긴장을 이야기를 하고 막 그걸 하는데 사실 북한을 상당히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중국하고 뭐 대결할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적절히 뭐 긴장은 있겠지만 중국하고 장사 많이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돈으로 나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말에 MD 할 때 미국이 돈 많으니까 위성 많이 띄워가지고 감시정찰 MD 네. 할 때 이제 감시정찰은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시 정찰만. 예. 그러니까 감시정찰 정보는 쓸만하니까. 그리고 이제 쓸만해서 가르쳐 주면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주면은 뭐 한국이든 미군이든 도움되고 서로 상호간에 연계가 되니까 되겠지. 사실 미국에 제공하는 협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받아와야죠. 그럼 공짜로. 공공.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받으러 간 거 아니야? 지소미아. 제일 먼저 그거 한 게 지소미아에 대한 그게. 협정에 대한 이걸 뭐 많으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불안정한 태도 그걸 끄는 거고.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건 미국 그때 마지막 아마 몇 시간을 몇 시간을 놔두고 발표가 나왔죠. 연장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연장인데 효력정지. 네, 효력정지지. 근데 그때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냥 나도 그때 보면은 일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 문재인 당신들 그러면은 뭐 잘 됐네. 이런 내심도 혼내도 있었을 거라고 네. 제가 추정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혐한 책 써서 베스트셀러 내고. 그러니까 밥이지 밥. 그때 이제 미국은 이것들 봐라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봉합을 시켰어요. 상당히. 근데 죽창을 봉합시켰죠. 죽창. 그래서 지소미아는 일단은 미봉을 해놨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제대로 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그것도 좀 그래요. 네, 그 이제 말씀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 네. 이거예요. 감시 정찰은 강력해. 뭐 저기가 그 200개 넘어온가 띄워져 있으니까 위성이 물론 민간 위성까지 해서 감시 정찰은 강력한데 탄도미사일 방어는 많이 허접해요. 달랑 두 겹이야. 네. 하나는 구축함 4척에 되어 있는 구축함이 8척인데 일본이 그중에 4척에 그 무시무시하게 비싼 고도 1000km까지 올라가는 SM-3 미사일이 있어요. 한 겹은 그러니까 초고고도. 저는 그걸 초고고도라 그러는데 SM-3 미사일 그게 한 겹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간은 없어. 그리고 20km인가 40km까지 가니까 저층. 페이트리어트. 그중에 팩2인가? 팩3. 당연히 팩3죠. 그거 딸랑 그 두 겹이야. 중간에 없어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예요. 윤석열 정부 쪽에서 감시정찰 정보만 실시간 연동하면 되지 애들이랑은. 너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리고 니들 알아서 지켜. 대만하고 생각까지 포함해서 대만까지 독립국이랑 대만 니들 지켜. 니들 앞마당이니까. 그 제대로 가는 거 이게. 네, 이제 반면에 한국은 비전이 창대해요. 네 개 층위에 무려 그러니까 외산이랑 국산 해가지고 7개 모델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층위 그건 지금 SM3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km에서 1000km까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도입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또 LSM이 그걸 또 한다고요. SM3가. 그래서 제일 높은 애가 이제 애까지 초고고도고 얘가 이게 한 500k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고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기 계획인데 이게 LSM2예요. 얘가 사드랑 같아. 한 150km. 그러니까 예, 예. 초고고도에서 우리께 나오게 되면 거기 모델 2개. 예, 예. 하나는 국산, 하나는 미국제. 예. 그 다음에 그 고고도에서 한 150km급에서 거기도 모델 2개. 하나는 국산 SM2, 하나는 외산 사드. 예,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드 영상이죠. 제가 한 150km까지 요격을 하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고도인데요. 예. 중고도는 외산이 없어요. 저게 한 50km에서 한 10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애예요. 예. 제가 이제 LSM이죠. 예. 예, 중고도가. 예. 그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조만간에 바로 이제 배치됩니다. 한 1, 2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아마 27년인가 20년, 26년인가까지 배치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저고도죠. 예. 저고도는 이제 저게 한 20km에서 40km까지거든요. 저게 예. 이제 팩3예요. 예. 지금 우리 깔려 있죠. 저고도가 모델이 2개예요. 외산이 팩3고요. 천국. 국산이 천궁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 이게 이제 국산 천궁이죠. 저거 이게 팩3랑 같은 거예요. 노려보는 층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개 층위로 나눠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탄도미사일 방어 말고 네. 쟤들이 또 살벌한 로켓포를 쏘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 살벌한 로켓포 막아내는 또 장사정포 요격체가 있어. 저건 아이언돔으로도 잘 못 막아요. 아이언돔은 그렇죠. 허접한 로켓 막아. 얘는 북한 로켓은 중동에서 그 테러하는 애들이 쏘는 로켓보다 훨씬 더 살벌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쟤로 막아야 돼요. 네. 저기 이제 배치 임박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도미사일 쪽이 네 겹으로 국산 외산에서 7개 모델.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그 장사정포 쪽으로 하나 또. 그래서 층위로는 4+1이고요. 모델로는 장사정포 별개로 하구래도 7개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랑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게 이제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저쪽 포커스를 안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아주 유의미한 단어를 만드셨는데, 뭐 이제 뭐 좀 뭐 그냥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최전선에 이제 있으니까 기지나 쓰면서 이제 대북이든 대중이든 한미 연합을 얘기해라.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기지 중에 또 안전하게 자기들 연습할 수 있고 뭐 비축도 하고 하는 UNC 잘 챙겨주고 막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뭐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어떤 이 팽창과 도발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이제 그 도발을 하니까 네. 이제 중국과 대결하는 최전선에 일본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실존적 위협에 본인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양은 뭐 아이고 쟤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북미사일이 중핵이고 중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우리가 직감하게 될 겁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북 대결도 최전선으로 역할을 맡아줘야 되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단정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그 일종의 무임승차는 아니라면 아주 뭐 저비용 승차를 해왔고, 그 다음에 해왔는데 아마 이제 일본이 네. 이 지금 북한과 중국 대륙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게 실존적인 위협이 바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일본으로서도 새로운 말하자면은 군사지휘학적인 계획, 그 다음에 포커스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미일이 군사 말하자면은 연합 그렇죠.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새집행이 열린 거죠. 그리고 집행이 열린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한 몇 년 동안의 그 네.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자칫 망할 뻔했지. 망할 뻔했고 뭐 이재명 지금 저 대표라고 뭐 하는 사람이 집권을 했으면은 아우 지금도 그냥 오사갑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어쨌든 동북아가 한반도가 일본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이 새로운 아주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뭐 징용 문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냥 딱 결단해서 움직였는데 그 히스토리가 그 전에 그 히스토리가 다 존재했었던 일이니까 지금 여론은 좋아요. 네. 일본과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그게 왜냐하면은 또 우리 저 한국 사람들 이 성정에는 그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툭 트는데 사소한 거 빼고 툭 트는 그런 데 대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찌질한 걸 가지고 이상한 게임 하지 말고 지도층과 그다음에 그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 다 좀 우리 담대하게 큰 위협에 실존적으로 가닥치 있는 위협에 같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한 지가 거의 150년이거든요. 그렇죠. 150년 세월을 이렇게 보면 강화도 조약서부터 한 80년, 딱 정확히 80년쯤 될 거예요. 1945년까지. 그거는 화혼양제, 물신숭배, 우리 때는 군국주의, 우리 동도서기 제국주의, 그렇죠.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서 일제가 날뛰던 시대야. 그렇죠. 그 앞에 80년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지금 77년쯤이 지났죠. 거의 그렇죠. 77년 앞에 70년이구나. 앞에 70년이고 지금이 77년이에요. 이제 그렇죠. 77년이 지났는데 45년부터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전쟁 겪고 나라 만들고 전쟁 겪고 이제 나라꼴 갖추고 공화국 제대로 만들고 경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루고 한류 만들어내고 첨단 산업 만들어내고 이제 군수 산업까지 만들어내고 이렇게 달린 거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거는 힘이 생겼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난 77년 동안 일본이 그 배배 속이 꼬여갖고 한국 미국 보고 니들 앞에서 해봐라. 우리는 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있을게 해서 무임승차하다가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쓴 거지. 끓는 물을. 찬물이 아니라 실존적 위협 속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난 150년 세월 동안. 강화도 조약 이후로. 앞에 70년은 일제가 미쳐서 날뛰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전쟁까지 간 70년이고. 그렇죠. 뒤에 77년은 원자폭탄 얻어맞고서 뒷방에 쭈그러져 앉아서 비틀려갖고 미국의 안보 대결에서 무임승차한 77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그 한일 관계에 새 지평이 열린다. 한미일 삼국 사이에도 새 지평이 열린다. 그래서 사실 한미 관계도 지금 가장 좋은 새 지평이고 차원이 달라졌지. 달라졌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도 새 지평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도자들과 일본 리더들, 그룹들, 일본 또 지식인들, 우리 지식인들 이거 미래 발전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전망도 또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